네,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저희가 이벤트를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9월 말까지 저희가 1000% 수익률을 도달하는 게 목표였는데 분기마다 끊어서 근데 9월 초인데 벌써 달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10베거 이름답게 햄버거 세트 10개를 우리 선물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원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03님께서는 우리 김민성 전문가님 활약이 엄청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다행히 또 좋은 결과 이제 좀 같이 만든 것 같고요. 다른 매니저님들도 다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1000%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뭐 중간 이벤트로서 1000% 달성했을 때 진행을 했지만 이제 월 말 때는 또 월말 결산하고 꼴찌로부터 예, 또 선물을 받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월말 방송 때 이벤트가 또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서서 우리 더블 체크해 볼 때 박철수 매니저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에어컨을 너무 크게 틀고 잤더니 예. 약간 감기가 왔는데 뭐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분석상에는 문제가 없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안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딥페이크입니다. 뭐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주목도가 이어지는 건 그만큼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경찰은 이 방조 혐의, 텔레그램이 방조를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 사실을 특정할 경우에는 텔레그램 대표에 대해서 입건으로 전환하겠다, 국제 공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발제해 주신 김민성 매니저님, 이 딥페이크 테마로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주식에서는 이렇게 좀 지속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쉽게 꺼지지 않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또 안타까운 사건이 N번방 사태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90%에서 95%가량이 미성년자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처벌 규제를 좀 더 강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시청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좀 심각하게 많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학생이라든지 여선생님들에 대한 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신고가 빠르게 아직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좀 흐지부지됐던 AI 기본법 관련돼서도 워터마크에 대한 좀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정치적인 견해로도 계속해서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좀 계속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슈는 뭐 지금 뭐 피켓 들고 시위할 정도로 굉장히 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슈도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뭐 이걸 주식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뭐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입을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누군가에게는 보안 기업들에게는 또 이득이 될 수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지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실제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인데요. 한싹과 센즈랩이 나왔습니다. 한싹 먼저 들어보죠.
네, 최근 들어서 좀 한 번씩은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지금 딥페이크 관련돼서 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이라든지 침입에 대한 탐지를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인터넷 클라우드망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A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개인정보 보호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가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같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기업들, 보안 기업들은 뭐 B2B도 좋고 B2C도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B2G를 통해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얼마나 협력 구조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예산을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한싹이 좀 더 주도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AI 기본법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보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거나 지금 이 피해 사례들을 좀 막아내고 검거하는 데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법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보안 기업들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수혜도 먼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한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12,000원 부근으로 이제 올랐다가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이제 좀 고개를 올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오늘 또 12%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또 소화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상승이 나타나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슈팅이 나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1차 시세보다 2차 시세가 나올 때 더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강한 추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차 시세를 노려볼 구간이 와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싹 그 종목명처럼 정말 이 딥페이크 문제가 한 방에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좀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있을지 계속해서 한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센즈랩입니다. 센즈랩도 역시나 최근에 뭐 급등한 적이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했어요. 네, 센즈랩 같은 경우도 이 사이버 위협 탐지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사이버 위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탐지해내고 이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활약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페이크 체크라고 해서 이 회사가 딥페이크를 이제 문제되는 정보들을 골라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사진을 넣거나 영상을 넣게 되면 바로 수초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면 항상 실적이 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이 센즈랩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딥페이크 관련된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 센즈랩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센즈랩까지 두 종목에 대한 토픽 선정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주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싹 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에 매도 전환 부사장이 25만 주 팔았다는데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2% 정도라고 하는데요. 내일장 무난하게 소화 가능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또 아래는 6,000원대인데 거래량이 왜 이래 추석 떡값도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템베거 수익률과 함께 떡값 벌어보시죠. 자, 그럼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딥페이크 망불리 테마 이 규제 하나 찐 대장주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지금 댓글창에도
딥페이크 대장 누군가요? 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한 싹 크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볼게요. 12년 연속 흑자 자신, 4분기 연간 매출의 45%가 몰리는 특성상 올해도 흑자 달성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가장 자신 있는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로는 센즈랩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눌렸죠. 내일 터지면서 불기등 예상 올려주셨고요. 오늘은 한싹한테도 밀리네라고 두 종목의 대결 구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게요. 네, 차트는 좋은 거 아니냐, 크게 오른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역시 나왔네요. 딥페이크 범죄 탐지 서비스 무료 제공. 매출도 없는 애들이 왜 무료 배포하니? 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챗 GPT도 처음에는 무료였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저희 뭐 채팅방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대장주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이 테마와 관련해서 대장주 한 명 딱 집으면 개만 갑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가죠. 아무래도 이제 형제가 있고 아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먼저 올라가는 종목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테마가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등락폭의 차이에서 누가 대장이다, 누가 부대장이다 이렇게 나눈 것뿐이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싹이 대장이겠지만 또 내일은 또 센즈랩이 대장일 수도 있고 이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차트 위치에 따라서 좀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AI나 클라우드 사업 쪽 앞으로 전망 밝게 보시나요? 네, 한싹은 이제 먼저 기업에서도 발표를 한 게 흑자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점도 있는 것만큼 실적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2G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이고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우려할 만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금융권에 대한 망분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이제 망분리 수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추가적으로 또 이제 금융권들이랑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액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주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대주주 매도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한번 짚고 공시가 말씀을 드려야 나왔어요.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부사장이 25만 주 가량 이제 매도를 한 건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는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사전에 내부자 거래는 한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포함이 되는 거는 이제 다른 외부에 대한 변수 때문에 매도를 했을 때는 그게 공시에 대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주주 친화적인 흐름들을 해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M&A를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공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가 매도한 건 아닙니다. 대주주는 52% 지분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 부사장이 2% 지분을 매도한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라서 우리가 지금 고점이라서 더 오르기 힘들다라고 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도했다라는 걸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에서는 다시 한번 저 기대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각 이유가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센즈랩 관련해서는 뭐 기술적 분석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고 이 페이크 체크라는 베타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유료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상태를 본 결과는 일단 무료 배포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단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예. 측에서 배려를 좀 해준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속도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사실 단기 시세가 먼저 나왔다가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지난 거래일과 오늘 시장에서는 61선 잘 지지해주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일부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정도는 바로 돌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가격 전략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빠르게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싹 먼저 들어볼까요? 네, 체크 드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손절 라인을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지금 손절가 라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6,200원대를 잡고 이제 손절 라인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그대로 가겠습니다. 8,300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는 1차 목표가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8,300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더 강한 상승, 이제 10,0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뭐 테마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더 원래 제작진에게 말했던 것보다는 네. 올려서 6,2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8,3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센즈랩이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 10,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뚫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테마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12,000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1선과 61선 조금 하단 부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하는 방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가 8,450원인데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선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